네, 지금부터 제50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50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바른 길, 미래를 향한 길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모였는데 선거법 개정을 제대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당장 눈앞에 당장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을 선거법 개정안이라 합시고 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법 개정안입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또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성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전문가든지
지역선거에서 처음부터 당선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정치로 발탁을 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고, 그래서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어떻게 그런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안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겠다고 하는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지, 이걸 그냥 표 계산에 의해서, 의석수 계산에 의해서 이상한 형태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 이것저것 갖다가 한꺼번에 갖다가 얹혀놓으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어차피 내년 4월 13일로 총선거는 결정이 돼 있고, 그것에 맞춰서 선거구 개정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역산하니까 금년 3월 15일 내지 18일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건데, 패스트트랙을 이것저것 갖다 다 얹혀놓고서는 뭘 흥정하려고 하는. 저희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정황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거치는 안정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바른 길을 찾고 대한민국의 비례를 찾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창원의 이재환 후보의 개소식이 있습니다. 개식이.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케줄이 많으실 텐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창원 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가능한 대로 오늘 오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원내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어제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일찍 야3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서 또 당대표, 정개특위, 사개특위 간사, 원내 지도부 사무총장 등이 모여서 당 내부의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는 하되,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함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함께할 법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9개 법안 중에 공수처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하지 않는 수정안을 전제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비공개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의지로 임한다면 언제든지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선거 개편안을 제시한 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국민과 역사 앞에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라지만 그나마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때 가동됐다면 전두환 씨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철면피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지가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당이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정해지지 않아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이 먼저 선임이 된다면 위원회의 구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법에 준해서 선례를 참고해서 만든 안입니다. 최대한 조사위가 신속하게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모든 범죄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사하고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구합니다. 한국당에도 신속하게 2명의 조사위원에 대한 재선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모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부님을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당이 그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헌신까지 하시고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정말 지난한 노력을 통해서 일단의 합의안, 아주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모두의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그 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그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정치 구조가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바른 정치이고 미래를 위한 정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바른 정치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 의해서 내놓아진 그 선거구제 개편안을 보면 그것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안전한 또 75명 늘린 모든 비례대표가 연동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역별로 반은 나눠지고 이렇게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이렇게 싸워왔는가?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도 패스트트랙을 올린다 하더라도 선거 몇 달 전에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를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 법안이 과연 그 시점에 가서 통과되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장담을 하겠어? 원칙도 없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여당의 술수에 그것도 다른 여타 법과 연계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는 것은 저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건 술수입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우리가 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저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분명합니다. 선거 직전에 어느 누가 자기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동의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분명하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노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을 잘 들었고요. 그 중에 노동개혁 관련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들으면서 속으로 잘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겁니다. 홍영표 대표는 노동개혁 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은 위법행위해서 파면까지 당한 공무원들 복직을 시키자, 전원 복직을 시키자는 특별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홍영표 대표는 노동개혁 하자는데 민주당은 이걸 노동계약을 하자는, 이 파면돼서 복직시키려고 하는 공무원 136명은 이해찬 대표가 총리일 때 파면 시켰던 사람이고, 이해찬 당시 총리가 파면 당연히 돼야 한다고 강변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람. 그래서 홍 대표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으려면 이 위법행위 공무원 복직 특별법부터 철회를 해야, 또 호소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어제 최저임금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시켜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야 서민들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 1년 해야 되는 걸 6개월로 줄여가지고 노사 무슨 병인가 하면서 합의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경제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들어져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물건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되고, 탄력 근로제는 더 확대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알맹이 모두 빠진 채 행동으로는 하지 않은 채 홍영표 원내대표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면 국민들 전혀 국민들이 이 박수를 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제가 외모 검열을 해서 여자 전두환 비판을 했는데요. 갈수록 더합니다. 지금 이 성평등 부서가 아니라 성갈등 부서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새로 자료집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여가부에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제가 이제 성평등 사례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초중고 성평등 사례집입니다. 이 사례집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벨 과학상에 남성 수상자가 많다. 이거는 노벨상이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회집에는 노벨 과학상에 여성 수상자가 18명이고 남성 수상자가 581명인데 그 이유가 심사위원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실력으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실력의 여성이 있더라도
남성들, 실력이 좀 떨어지는 남성들을 선택한다.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여성 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수상자가 적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초중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라고 성평등 사례집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사례집이 이제 첫 표지인데요. 진선미 장관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사람은 정교조 여성위원회 이런 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이게 노벨상 여성 수상자가 많은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남자 혐오하는 건 괜찮다. 여성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는 처벌받아야 되지만 남자는 강자이기 때문에 남자 혐오하는 건 혐오가 아니다. 친남성 차별을 좀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무슨 보드게임, 애들이 보드게임을 하라고 해서 카드를 이제 이 카드를 선택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딱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라면 유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여자라면 유감입니다. 승진 안 됩니다. 남자라면 축하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남자라면 축하합니다. 승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거의 여자들은 노예인 것처럼 이렇게 저술해 놨습니다. 여성들한테 한없이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그리고 남성들한테는 특권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고 최근에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우리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여자들 브래지어 하지 말자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크게 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여성 운동 진영에서도 탈코르셋 운동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지지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자료집은 탈코르셋 운동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들을 위해서 참 잘하는 운동이다. 이런 식의 정말 성평등이 아니라 성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집을 진선미 장관 이름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 학교에 다 뿌려놨어요. 여가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양성평등을 좀 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양성 갈등만 유발시키고, 여혐은 문제지만 남혐은 문제 없다. 열심히 남혐해라. 노벨상도 불공정한 상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라고 지금 여가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선미 장관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각 진선미 장관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모두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